네, 경희 피레탄의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안면홍조의 정의나 원인, 증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오늘 이 시간은 안면홍조의 발생 기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든 질환의 시작은 뭐라고요? 세포의 손상이죠. 세포의 손상은 너무나 요인들이 많죠. 온도, 압력, pH, 전기장, 자기장, 물리화학적인 자극, 또 약물, 환경, 수술, 음식물의 점도, 경도, 산도, 표면적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세포의 기능 저하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세포 내 작은 기관 미토콘드리아가 있죠. 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그때 당연히 대표적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ATP의 합성의 장애가 생기죠. 자, 한 ATP는 7.3kcal가 나오죠. 그러니까 당연히 합성 장애가 생김으로 해서 열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열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들면 심부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자, 온도가 내려가면 체온 조절 중추가 가동이 되겠죠. 바로 그게 시상하부죠. 자, 시상하부에서 체열의 방출을 줄이게 되는데 그때 바로 손발 끝에서 모공을 닫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공이 닫힌 이후에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하다 보면 열은 발생하고 그 열 에너지가 몸 밖으로 원활하게 나갈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열 에너지는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확 쏠려서 방출이 되겠죠. 자, 그 방출되는 부위의 피부 온도는 올라가고요. 바로 그게 눈, 코, 귀, 입이 있는 이 상체로 열이 확 쏠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상체로 열이 쏠리는 순간 그때 상열감이 생길 수도 있겠죠. 홍조도 생길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당연히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응력이 강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 이제 밀어내는 힘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 당연히 혈관에 있어서는 확장이 되겠죠. 당연히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는 거니까요. 응력이 강해질 때 좀 심하게 강해지면 구진이나 농포, 뾰루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조직의 변형이 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열 에너지가 상체로 쏠리니까 심장으로 열이 많이 쏠릴 수 있죠. 그때 불안, 초조감이 심장 박동수가 많아지니까 불안, 초조감이 생길 수도 있고 저녁이 되면 열이 더 쏠리니까 뇌가 각성이 돼서 불면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열 에너지가 방출이 곤란하게 되는데 강제적으로 열을 빼낼 때 가려움증까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재반적인 증상을 동반하면서 상열감과 홍조, 모세혈관 확장증이 생길 때 안면홍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서양의학에 있어서는 이 안면홍조를 어떻게 치료하느냐? 눈에 보이는 치료를 해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치료. 여성 갱년기 장애로 생기면 막 호르몬 제제를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호르몬 제제도 대부분 이 상체로 열이 쏠리는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 분비를 이게 더 많게 해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상열감을 없애주는 피부 온도를 낮춰주는 치료를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피부 온도를. 결국에는 그 호르몬도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는 양리작용을 가지고 있는 호르몬 제제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부 온도가 내려가니까 상열감과 홍조 증상은 완화가 될 수는 있겠죠. 또 열 쏠림도 불안, 초조감, 불면증도 줄어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해버리면 당연히 피부 온도도 내려가겠지만 순간적으로 이 심부 온도가 내려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 이론에 이 심부 온도는 생명의 온도입니다. 생명의 온도. 한방이든 양방이든 이 심부 온도를 떨어뜨리는 치료를 하거나 약을 쓰거나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지금 내 증상이 좀 중증이더라 해도 심부 온도를 낮추면서 피부 온도를 낮추는 눈에 보이는 이 증상만 완화시켜주는 약을 쓰게 되면 반드시 장기적으로 치료할 때는
약물의 부작용으로 더 고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 강제적으로 피부 온도를 낮추는 치료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저 같은 경우는 피부 온도를 낮추긴 낮추는데 이 낮아져 있는 심부 온도는 올리고 모공은 열어주는 치료를 통해서 피부 온도를 낮추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안면 홍조에 대한 궁금증을 한번 살펴보죠. 자, 세포연례 대사적인 관점에서 계속 우리가 관점을 견지하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왜 상열감 홍조 홍반이 생기나요? 자, 이해가 이제 쉽죠? 신분도가 내려가면은 모공이 손발끝에서 다친다. 그러면은 구멍이 많은 상처로 열이 쏠리니까 상열감이 생긴다라는 거고요. 내 몸에 열이 많아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또 열 에너지는 뭐 위로 뜬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래로도 내려갈 수 있어요. 구멍이니까. 자, 그 다음에 뭐 홍조, 홍반은 당연하겠죠. 열이 쏠리는 곳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니까. 자, 가름증은 왜 생긴다고요? 모공이 다쳐서. 모공은 왜 다치죠? 심부 온도가 내려가니까 이라는 겁니다. 자, 불안, 초조, 불면증 동반되는 이유 저번에도 계속 설명드리고 있죠. 이거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모세혈관 확장증 피부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렇죠. 피부 온도는 왜 올라가죠? 심부 온도가 내려가니까. 자, 다섯 번째, 추운 곳에서 따뜻한 장소로 가면 더욱더 홍조가 심해지는 거 맞습니다. 이것은 자, 심부 온도는 낮고 피부 온도는 높고 모공이 닫혀져 있는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따뜻한 곳에 가면은 심부 온도, 피부 온도 동시에 올라가죠. 자, 동시에 심부 온도가 올라가는 것은 좋지만 피부 온도가 올라가죠. 그런데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모공이 확 열려져 주면 홍조가 심해지지 않는데 단지 따뜻한 곳으로 간다고 모공이 열리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모공은 안 열리고 피부 온도가 올라가니까 홍조가 더 심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섯 번째, 짜증이 나거나 긴장을 하면 홍조증이 더 심해진다. 맞습니다. 이것도 순간적으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열이 구멍이 많은 쪽으로 열이 확 쏠리게 되죠. 모공은 닫혀져 있고 구멍이 있는 쪽으로 열이 쏠리니까 홍조가 더 심해지는 거고요. 매운 음식을 먹으면 더 심해지는가? 맞습니다. 이 현상도 마찬가지인데 모공이 닫혀져 있는 상태에서 매운 음식을 먹으면 순간적으로 또 열이 많이 발생하죠. 그럼 그 열은 또 어디로 가죠? 구멍이 많은 상체로 쏠리면서 홍조가 더 심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심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홍조가 더 심해지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서 모공이 닫히면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것은 아주 안 좋습니다. 여덟 번째, 술을 먹으면 더 악화되는가라는 이야기인데 이 술은 pH가 낮은 음식, 산성 음식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신분도 피부온도 동시에 올라갑니다. 술을 먹자마자는 신분도 피부온도 동시에 올라가기 때문에 또 홍조가 되죠. 그러나 이걸 장기적으로 먹게 되면은 술로 인한 간 손상을 유발하게 되고 결국에는 심부 온도를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술로 인해서 홍조가 되는 것은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술은 삼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안면 홍조의 발생 기전과 궁금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잘 되시죠? 확실히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항시 주의해야 될 거, 강제적으로 피부 온도를 낮추면서 홍조를 치료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 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됩니다.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되면 피부 온도는 더 올라가겠죠? 자, 이것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안면 홍조의 치료 원칙, 치료 방법, 주의사항들에 대해서 또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자,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